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도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만든 이 도시가 과연 사람을 위한 곳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때 도시가 커진다는 건 곧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죠. 정말 장밋빛 꿈을 꿨다고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꿈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밝은 빛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 그림자. 우리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치러야만 했던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문제로만 그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인구 증가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에는 오직 한 가지, 성장만을 향해 달려온 경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만 외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우리 한국처럼 압축 성장을 경험한 곳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경쟁은 기본이고 불평등, 환경 파괴,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윤이 먼저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인류를 위한 아주 새로운 그리고 야심찬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청사진의 핵심 철학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미래 세대가 쓸 것까지 다 땡겨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또 환경도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철학을 구체적인 목표로 만든 게 바로 이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흔히 SDG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만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사람과 지구가 함께 평화롭고 번영하기 위한 말 그대로 공동의 약속이자 청사진인 셈이죠.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그 전에는 MDGs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MDG가 주로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이나 질병 문제에 집중했다면 SDG는 모든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인 목표라는 점이에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예외 없이 경제, 사회, 환경을 전부 아우르는 훨씬 더 넓고 깊은 목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17개 목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뒤처진 사람부터 먼저 손을 잡아주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하고 중요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도시와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도시가 중요할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91.26%.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바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도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그치지 않아요. 전 세계 부의 80%가 바로 도시에서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 엔진인 셈이죠. 그러니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SDGs 17개 목표 중에서도 11번째 목표가 특별히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만들기. 네, 바로 우리 삶의 터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다른 말로 하면 포용도시라는 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핵심은 포용, 즉 끌어안는다는 데 있습니다. UN 해비타트의 정의를 보면요. 부자든 가난하든 성별이나 나이, 인종이 어떻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도시가 주는 기회를 누리고 또 거기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포용도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시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정말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때로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런던의 그ren펠타워 화재였습니다.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었죠. 비용을 줄이겠다고 값싼 외장재를 쓴 게 화를 키웠습니다. 제레미 코빈의 말처럼 공공지출 삭감의 대가는 결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치르게 된다는 걸 너무나도 아프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 거죠. 바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는 건물주나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주민이 도시를 함께 사용하고 또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자, 그럼 긍정적인 사례도 한번 볼까요? 한때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악명 높았던 콜롬비아의 메데인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산 꼭대기 가난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심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설치했어요. 단순히 교통수단 하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케이블카가 고립되었던 사람들을 교육과 일자리, 즉 기회와 연결해 준 거죠. 이게 바로 포용도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메데인의 사례처럼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그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힘은 바로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용문처럼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룰 힘은 오직 시민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공의 열쇠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그냥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